혼다는 지금 역사상 가장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수십 년 동안 압도적인 지위를 지켜왔던 제국이 이제 거세게 흔들리고 있다. 판매량은 급락하고 공장은 생산을 줄이며 핵심 시장마저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한때 무적이라 불리던 일본 브랜드가 어쩌다 이런 상황에 빠지게 되었을까? 어째서 혼다는 그들의 이름을 세상에 알리게 한 바로 그 땅에서 몰락의 위기에 서 있는가? 오랫동안 베트남은 세계의 오토바이 왕국으로 불려왔다. 전국에 약 7,700만 대의 오토바이가 운행 중이며 이는 인구의 80% 가까이가 최소 한 대를 보유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 거대한 시장에서 혼다는 8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며 나머지는 야마하, 스즈키, 가와사키 같은 다른 일본 브랜드들이 나눠 갖는다. 따라서 베트남에서 혼다는 곧 오토바이의 대명사였고 일본에 막대한 이익을 안겨주는 황금 시장이었다. 그 수익은 매년 약 6,600억 원에 달한다. 그러나 베트남 정부가 내연기관 오토바이를 단계적으로 퇴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상황은 급변하기 시작했다. 지난 8월 혼다의 베트남 내 판매량은 한 달 만에 22% 급감하며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것은 혼다가 내연기관 이 모델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기반이 흔들리자 부품, 정비, 중고시장, 딜러망 등 관련 생태계 전체가 연쇄적으로 붕괴할 위험에 처했다. 국제사회의 반응. AT QOL로 1063 다낭에 가봤는데 매연뿐만 아니라 오토바이 경적 소리 때문에 너무 피곤해서 다시는 가고 싶지 않아요. 베트남 시민들만 지친 것이 아니다. 외국인 방문객들도 대도시의 오토바이 바다에서 오는 답답함을 뚜렷이 느낀다. 많은 이들이 전기차로의 전환을 단순한 트렌드가 아닌 도시가 숨쉴 수 있게 만드는 필수 변화로 본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베트남 정부는 교통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정책을 내놓았다. 2026년부터 하노이는 도심 내에서 휘발유 오토바이 운행을 금지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2028년까지 이 제한 조치는 전국으로 확대되어 내연기관 오토바이를 완전히 퇴출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명확한 목표는 두 가지다. 대기 오염 감소와 국민 건강 개선. 의료 통계에 따르면 베트남에서는 매년 약 7만 명이 오염으로 사망하며 그중 상당수가 노후 오토바이 배기가스와 관련이 있다. 한 한국인의 댓글. ATSA 오프라이프 2820이 하노이와 호치민의 공기는 수명을 10년이나 단축시킬 정도로 심각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기 오토바이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내놓았다. 소득 수준에 따라 전기 오토바이 구매자에게 120에서 200달러의 보조금 지급, 등록세 및 각종 수수료 면제 또는 감면, 국내 생산 장려, 충전소 확충, 청정 에너지 인프라 개발. 하지만 이런 정책은 논란도 크다. 평균 소득이 아직 낮은 상황에서 충전 비용과 유지비 부담이 현실적 장애로 지적된다. 일부는 베트남이 인프라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너무 급하게 전환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반대 의견. AT 개몽코 전기차로의 전환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베트남의 GDP 수준을 고려하면 수리비와 전기료는 결코 적지 않다. 구호보다 구체적 로드맵이 필요하다. 이 논쟁은 곧 그린 혁명의 양면성을 드러낸다. 한쪽에는 도시의 숨통을 틔우려는 절박한 바람이, 다른 쪽에는 경제적 부담과 미비한 기반 시설에 대한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혼다에게 이번 정책은 그야말로 지진과 같다. 그들은 내연기관 오토바이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으며 이는 동남아시아 전체에서 그룹의 생명줄과도 같다. 만약 베트남이 예고한 일정대로 내연기관을 단계적으로 퇴출한다면 혼다는 수십 년간 쌓아온 시장 점유율과 공급망을 한순간에 잃을 수 있다. 이 문제는 기업 차원을 넘어 일본 정부까지 움직이게 했다. 일본은 베트남 정부에 공식 외교 문서를 보내 일본 기업의 고용과 생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휘발유 오토바이 금지 정책의 재검토 혹은 유예를 요청했다. 하지만 전 세계가 일본의 입장을 이해하는 것은 아니다. 한국과 해외 커뮤니티에서는 오히려 베트남의 대담한 결정을 지지하며 이제는 9세대가 미래에 자리를 내줄 때라고 평가하는 목소리가 많다. ATPL 우토 3457 베트남의 입장을 이해한다. 그들은 자국 산업을 지켜야 한다. 일본이 계속 이익만 가져가게 둘 수는 없다.
맞다. 이 정책은 단순한 환경 대책이 아니라 베트남이 산업 주도권을 되찾기 위한 전략적 역공이기도 하다. 혼다가 당황하고 있는 사이 빈페스트, 바이크, 셀렉스, 셀렉스, 페가, 디텍모터스, 디텍모터스 등 베트남 로컬 브랜드들이 빠르게 성장하며 메이드 인 베트남 전기 오토바이에 투자하고 있다. 그들은 우대금리 대출부터 국내 공급망에서의 우선권까지 다양한 정부 지원을 받고 있다. 유연한 생산 구조, 저비용, 그리고 현지 소비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베트남산 전기 오토바이는 점차 깨끗하고 자립적인 새로운 산업 세대의 상징으로 자리 잡고 있다. 베트남에서의 혼다 위기는 단순한 지역적 현상이 아니라 전 세계로 번지고 있는 구조적 문제의 축소판이다. 한때 아시아의 생산 기계라 불리던 일본 본국에서도 혼다는 점점 존재감을 잃고 있다. 최근 분기 실적에서 혼다의 순이익은 전년 대비 거의 50% 급감했다. 국내 자동차 생산량은 한 달 평균 44,500대 수준으로 떨어져 최근 수년 사이 최저치를 기록했다. 원자재 가격 상승, 엔화 급변, 미일 무역 긴장 등 외부 요인들이 혼다를 압박하고 있다. 반면 중국의 경쟁자들은 가파르게 치고 올라오고 있다. BYD, 니오 등 중국 전기차 브랜드는 초저가 모델로 동남아 시장을 공략 중이며 이는 과거 혼다가 지배하던 영역이었다. 자동차 부문에서도 테슬라가 아시아 확장을 가속화하면서 혼다는 더 이상 유리한 위치에 있지 않다. 일본 내 전문가들조차 혼다가 전기와 경쟁에서 최소 3년에서 5년 뒤처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들은 여전히 하이브리드 기술에 대규모 투자를 이어가고 있지만 글로벌 흐름은 이미 순수 전기차로 완전히 이동했다. 이로 인해 투자자들의 인내심도 한계에 다다랐다. 2025년 들어 혼다 주가는 꾸준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구조조정 노력에도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사실상 혼다가 아시아를 이끌던 시대는 저물고 있다. 한때 안전지대라 여겼던 동남아시아 시장이 이제는 가장 큰 약점으로 바뀌었고 각국이 전기차로 방향을 전환하면서 혼다는 설 자리를 잃고 있다. 베트남은 단지 이 변화를 가장 먼저 공식화한 나라일 뿐이다. 전 세계가 지금 교통산업의 P세대 교체기에 들어서고 있다. 유럽에서 아시아까지 각국 정부는 내연기관차 판매 중단 시점을 명확히 설정하며 한때 기술의 상징이던 엔진을 이제 환경 부담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제청정교통위원회 ECC에 따르면 지난 3년 동안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전기 오토바이 보급 속도에서 세계 최고 성장률을 기록했다. 특히 인도네시아 그리고 베트남이 그 중심에 있다. 동시에 내연기관 오토바이의 비중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은 점점 더 저렴하고 친환경적인 선택지를 택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중국이 전 세계 리튬 배터리 공급망의 80% 이상을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우위를 바탕으로 중국은 동남아 시장 확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지에서는 중국계 전기 오토바이 공장이 잇따라 세워지고 있으며 강력한 보조금 정책이 함께 시행되고 있다. 혼다가 변화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5년 안에 일본의 영향권으로 불리던 동남아 시장 전체가 중국의 손에 넘어갈 수 있다.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베트남은 세계적인 전환의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다. 베트남의 내연기관 금지 정책은 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아시아 각국 정부가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은 만약 베트남이 성공한다면 이 빠른 녹색 전환 모델이 동남아 전체의 표준이 될 것이라고 본다. 이 지역 인구의 80%가 여전히 이륜차로 이동하기 때문이다. 하노이가 오토바이 규제 계획을 발표하자마자 국제사회는 즉각 반응을 보였다. 일본의 주요 언론들인 니케이 아시아와 재팬타임스는 이를 일본 산업계에 충격을 준 결정이라고 보도했다. 일본 기업 협회들은 고용 불안과 부품 공급망 단절을 우려하며 반발했다. 현재 베트남은 혼다와 야마하의 동남아시아 핵심 생산 거점이기 때문이다. 반면 한국 언론은 이 움직임에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중앙데일리와 KBS 월드는 여러 기사에서 베트남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서울이 꿈꾸는 방향과 같다고 평가했다. 즉, 서울과 부산 같은 대도시에서 내연기관 차량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것이다.
일부 매체는 국제 대기업의 반발을 감수하면서도 빠르게 나아가려는 용기를 높이 평가하며 베트남이 더 과감하게 미래를 향해 가는 나라라고 보도했다. 중국 언론은 그 어느 때보다 자신감에 차 있다. 중국 전기차 기업들은 혼다의 약화를 시장 점유율 확대의 절호의 기회로 보고 있다. 특히 베트남이 국내 전기차 생산을 장려하고 기술 협력을 개방하면서 이 기류는 더욱 강해졌다. 일부 중국 대기업들은 이미 2026년부터 2028년 사이에 베트남에 수억 달러 규모의 배터리 및 전기 오토바이 공장을 건설하겠다고 발표했다. 서방의 반응도 전반적으로 긍정적이다. 로이터 통신은 베트남은 거의 어떤 개발 도상국도 감히 하지 못한 일을 하고 있다. 산업 강국의 이익에 도전하며 더 깨끗한 미래에 베팅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블룸버그 역시 이 결정을 정치 경제적 전환점으로 분석하며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이제 일본이나 서방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의 산업화 노선을 선택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더 넓게 보면 혼다와 베트남의 그린 정책 충돌은 단순히 한 자동차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 산업 질서가 재편되는 상징적 사건이다. 지난 30년 동안 일본은 아시아 오토바이 산업의 등대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지금 그 지위는 두 방향에서 동시에 도전을 받고 있다. 동쪽에서는 중국이 기술력과 생산 규모로 압도하고 남쪽에서는 베트남과 동남아 국가들이 저가 전기차의 새로운 거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한때 혼다의 안전지대였던 동남아 시장이 이제는 완전히 새롭게 재편되고 있다. 자카르타에서 하노이에 이르기까지 현지 전기차 브랜드들이 속속 등장하며 시장을 재정의하고 있다. 빈페스트, 빈바이크, 닷바이크, 인도의 올라, 일렉트릭 같은 브랜드들은 이제 단순한 추격자가 아니라 이미 유럽과 아프리카로 수출을 시작한 선도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혼다가 예상하지 못했던 변화다. 이 이야기는 더 이상 베트남이 휘발유 오토바이를 금지한다거나 혼다가 점유율을 잃었다는 수준에 머물지 않는다. 이것은 산업 패권의 세대교체 화석연료 중심의 낡은 질서에서 벗어나 청정기술과 재생에너지, 그리고 자립적 공급망으로 이행하는 전환점이다. 위험해 보이는 결단을 내린 베트남은 지금 이 변화의 중심에 서 있다. 반면 20세기의 상징이었던 혼다는 이제 냉정한 현실과 마주해야 한다. 변화하지 않으면 도태될 것이다. 전 세계는 지금 드문 장면을 목격하고 있다. 한때 외국 자본에 의존하던 작은 나라가 스스로 새로운 게임의 규칙을 정의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바로 그 이유로 일본 산업계 전체가 이제 베트남을 바라보고 있다. 단순한 시장으로서가 아니라 각성의 신호로서.